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소통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손주나 자식들,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고민이죠.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젊은 친구들이 지루해하고 귀찮아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MZ세대들은 얼굴에 감정이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 점점 위축되고 결국 또래끼리만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어르신들이 말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옛 속담에도 나이가 들수록 귀를 열고 입을 닫아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있어 온 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바로 삶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발달한 이유도 그거고 인류 문명이 발전해온 원동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인생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는 정말 좋은 취지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종의 본능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요즘 세대들이 그것을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예요. 물론 예전 세대들도 젊었을 때 나이 든 어른들 말에 또 하는 얘기네 하면서 귀찮아했겠죠. 그런데 확실히 지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15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아주 어린아이부터 40대, 50대까지 가르쳐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MZ세대는 확실히 기존 세대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제 기준으로 35살 정도까지가 MZ세대의 마지막인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전 세대들은 활자, 매체로 정보를 수집하던 세대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종이신문이 세로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도 다 세로로 된 종이신문 보셨잖아요. 그런데 MZ세대들은 성장 환경이 유튜브,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세대예요. 영상 매체라는 건 정보가 편집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다 가공된 정보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먹기 좋게 잘 차려진 밥상이에요. 이전 세대들은 본인이 밥을 차려 먹기 위해서 밖에서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그걸 또 조리하고 요리해서 먹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전 세대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시행착오를 줄여주니까요. 근데 MZ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이미 정보가 가공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온 거예요. 이 친구들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알아서 다 요리해준 사람이 맛있게 종류별로 요리를 해서 방 안에다 밥상을 들이미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엄청 낮아요. 제가 가르쳐보면 정말 그래요. 그럼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전 세대가 삶의 노하우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해줘도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미 다 가공된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런 걸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요즘에는 신발 세탁하는 방법, 생활 속 꿀팁, 이런 거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그대로 나와요. 심지어 이제는 인공지능도 있잖아요. 챗GPT나 구글의 제미니 같은 인공지능한테 질문하면 알아서 다 정리해줘요. 심층 분석까지 석사급으로 해주고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 환경 자체가 예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MZ세대들은 어르신들이 삶의 노하우나 경험을 이야기해줘도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검도를 20년 정도 했거든요. 죽도 들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거요. 아무래도 위험한 운동이다 보니까 예법을 엄청 중시했어요. 그래서 검도 도장에 어르신들이 많았죠. 90년대, 2000년대 때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도장에서 운동 끝나고 나면 항상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술 한잔 하면서 저 같은 대학생들이 따라가서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 계신 어르신들의 삶의 노하우나 경험담을 듣는 게 저는 정말 값지고 귀했거든요. 제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요즘 MZ세대들은 그냥 유튜브 탁 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명사들이 자기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 설명해줘요. 너무나 손쉽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모범을 보이세요. 제가 한 도장에서 20년을 있으면서 수석사범까지 했을 때 제 밑에 지도사범님 중에 76세 분이 계셨어요. 교감 선생님 은퇴하고 67세에 검도를 시작하셔서 10년 만에 지도사범이 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말을 안 해요. 진짜 말씀을 안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정말 와닿았거든요. 먼저 실천하시고 말없이 본을 보여주시니까 행동의 연륜이 느껴지면서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MZ세대들한테는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런 걸 해보세요. MZ세대들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한 세대들이니까 어르신들 중에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은 또 많이 따라하려고 해요. 손주나 주변의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 덕담이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요즘 MZ세대들한테는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배울 게 없으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을 전수해주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내가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려면 자꾸 뭘 배워야 돼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계속 잔소리해요. 어디 가서 뭘 좀 배우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여성분들은 어르신들 중에 뭘 자꾸 배우려고 해요. 근데 남성분들이 의외로 뭘 배우는 게 귀찮아해요. 맨날 주구장창 하는 게 등산이나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뭘 자꾸 배워야 돼요. 저희 도장의 60대 형님, 주짓수 하시는 분은 정말 건강해요. 진짜 외모로 보면 60대로 안 보여요. 뭔가 인지 능력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 자꾸 배우는 것을 해야 돼요. 주짓수, 검도, 볼링, 당구. 머리를 써서 뭔가 전략을 수립하면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자꾸 배우면요. 내가 지금 배운다고 정신이 없어서 말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제가 아까 정말 존경했다고 한 그 지도사범님도 그래요. 이분은 본인이 60대 중후반에 검도를 시작하셔서 70대 중후반 때 사범이 되신 거니까 항상 배우는 입장이었던 거죠. 본인이 평생을 가르치는 교감 선생님을 은퇴했는데 평생을 가르치다가 이제 황혼기에 뭔가 배우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술자리에서 한번 여쭤봤더니 나는 우리 또래 친구들 못 만나겠어. 아, 너무 구닥다리들이야. 나는 김사범같이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배우는 입장이 된 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말을 아끼세요. 대신에 그 삶의 연륜과 60년 넘게 살아오신 삶에 실천했던 가치들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세요. 말을 안 해도요. 그러니까 제가 검도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너무 멋지신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나이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하나 실천하는 모습들에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그 삶의 무게감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요. 내가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MZ세대들은 이제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완전히 세대가 달라진 세대예요. MZ세대부터는요. 그걸 좀 이해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어르신들의 말벗 루터 선생이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